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RK9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전기 합선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LA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불이 여전히 손을 못 쓰고 있는 사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이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현재 6곳에서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산불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형 산불로 재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요청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가 FEMA의 주도로 산불 진화와 대피, 구조, 복구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초대형 산불로 재난에 빠진 캘리포니아주의 SOS에 응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즉각 연방 차원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와 FEMA 연방긴급재난관리청에게 캘리포니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산불 진화와 구조 구호 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한을 통해 공식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겁니다. 이에 따라 연방긴급재난관리청 FEMA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인력과 장비, 예산이 긴급 투입돼 캘리포니아 주정부, 로컬 당국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산불 진화와 구조, 구호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FEMA는 지역 당국의 요청과 자체 판단에 따라 산불 진화나 구조 구호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파악해 신속 이동시키거나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연방 지원은 대형 산불이 위협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벤츄라, 산타바바라, 샌디에고 등 4개 카운티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산불 진화와 구조 구호 작업에 제공되는 연방 지원금의 75%는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25%만 지역 당국에서 맡게 돼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6월 말까지 이미 대형 산불 진화에 4억 9천만 달러나 썼으며 올 하반기에도 4억 달러 이상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로스앤젤레스 북부와 북서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들은 강풍을 타고 계속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13만 2천 에이커 지역이 불에 타고 430채 건물이 파괴됐으며 20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당국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남가주 산불이 닷새째인 오늘까지 샌디에고 카운티 등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동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알파인 마을에서 산불이 발화했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4,000에이커 이상이 불탔고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이미 85채 이상의 구조물이 전소됐습니다. 이 도시에서 약 10,000명이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샌디에고와 리버사이드 남부에 잇따른 산불로 칼스베드에 위치한 놀이공원 레고랜드는 오늘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또 LA 인근 실마와 베레어 등을 포함해 이번 주 잇따라 발생한 5개 산불은 오늘부터 불길이 잡히면서 40% 정도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벤츄라 카운티 산불은 여전히 진화율 5%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남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이보다 더 남쪽 지역인 텍사스 남부 지역엔 30년 만에 눈이 내려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텍사스 남부 지역의 샌안토니오는 2.4인치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대만과 두바이 등과 위도가 비슷한 곳으로 이곳에 눈이 내린 것은 1987년 이후 처음입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일대 뿌연 매연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연일 퍼지고 있는 이 연기에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황 기자입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 등 남가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우주에서도 관측될 정도의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건조해진 초목들이 불타면서 형성되는 산불 연기가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엠허스트 대학 보건학과 리처드 펠티어 교수는 남가주 지역 초대형 산불이 주민들의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펠티어 교수에 따르면 산불로 형성된 연기, 즉 우드 스모크는 밀입자와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드 스모크는 비닐과 플라스틱 등 화학 성분이 포함돼 유독성 물질을 내뿜는 자재들이 불타 연기가 발생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의 농도와 넓은 범위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숲을 들이타면서 발생한 입자 외에 주택들과 곳곳의 쓰레기 등이 연쇄적으로 불타면서 발생한 연기에는 유독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펠티어 교수는 산불 연기의 이산화탄소는 물론 휘발성 탄소, 카본 등이 혼합되어 있고 발암 물질 가운데 하나인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불 연기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노약자에게는 폐 또는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는 연기로 인한 대기오염 정도가 세계에서 공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손꼽히는 중국의 베이징이나 인도 뭄바이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단 화재 지역 일대가 연기로 오염된 것이 아닌데다 현재 산타애나 강풍이 불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연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대기를 악화시키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대기관리국은 실마와 산타 클라리타, 벤츄라 카운티 등 화재 지역 주민들에게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지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초대형 산불로 남가주 곳곳의 도로가 폐쇄된 가운데 LAPD가 운전자들에게 휴대폰 내비게이션 앱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구글, 웨이즈와 같은 내비게이션 앱은 운전자들에게 도로 차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LAPD는 이 같은 내비게이션 앱들에만 의존해 운전을 하게 되면 불길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 산불 현장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대를 잡기 전 목적지 인근 도로 차단 여부와 우회 도로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산불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LA 인근 산불 피해 지역의 대피령은 대부분 해제됐지만 샌디에고 일대 산불로 10,000명 이상이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산불은 막지 못하더라도 체육관 바닥에 등을 눕힌 이재민들의 추위와 불편은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 산타애나 강풍이 좀 잦아든다고 하니까 진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카 드리머 80만 명을 구제하는 드리머 보호 법안에 대한 지지 의원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 연말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34명이나 서명 서한을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보내 올 연말 가결을 촉구하고 나섰고 또 공화당 상원에선 드림 법안에 가까운 제프 플레이크 법안과 다카 3년 연장과 강력한 이민 단속을 묶은 시큐어 법안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다카 드리머 8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해 불안을 조속히 없애주려는 움직임이 공화당 상하원 내에서 본격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34명이나 서명한 서한을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내 다카 드리머 보호법안을 올 연말 안에 반드시 가결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드리머 보호법안에 체인 이민 폐지와 같은 다른 이민 조치들을 포함시키지 말고 이른바 클린빌로 조속히 다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이번 시도는 스캇 테일러,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이 주도했고 피터 킹, 브래드 업튼, 제프 더넴 등 위원장급 중진위원들도 다수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240명 중에 34명은 여전히 소수에 그치는 것이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195명 거의 전원과 합치면 연방하원에서 드리머 보호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과반 218명을 훨씬 넘는 것이어서 표결에만 붙이면 가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에서는 드리머 보호법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감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대신 다카 해결책에 대한 협상권을 약속받은 공화당의 제프 브레이크 상원의원은 드림 법안의 일부 국경안전 강화 조치를 추구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제프 브레이크 상원의원은 국경안전 강화를 위한 첨단 장비 확충 등의 예산을 늘리는 대신 드리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다카 워크 퍼밋을 3년 연장하는 대신 강경한 이민 단속 조치들을 대거 포함시키고 체인 이민 폐지까지 담은 시큐어 법안을 상정하고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시큐어 법안에는 존 카닌 원내 총무와 석시드 법안의 저자들인 탐 틸러슨, 제임스 랭크포트, 레이 법안의 공동 저자 톰 커튼, 데이비 퍼드 상원의원 등 5명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큐어 법안은 다카 드리머들에게 3년짜리 워크 퍼밋만 연장해주는 브릿지 법안에 그치는 대신 강력한 이민 단속 조치들과 체인 이민 폐지에 따른 합법 이민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레이즈 법안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